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현재 선사고등학교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회를 맡고 있는 신호진이라고 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2학기, 2025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선사고등학교 내신 대비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호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을 한 뒤 현재 아이들에게 통합사회, 한국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탐구 과목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학기 선사고등학교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회 출제 경향 먼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통합사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의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항목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객관식만이 출제되었다. 두 번째로 출제 범위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평이하였지만 여전히 변별문항은 날카롭다라는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올리 객관식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지만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바뀐 점이 있다면요. 작년까지에는 객관식 20문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간의 배점 차이가 너무 좀 강했습니다. 배점이 너무 크게 잡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만 틀려도 갑자기 80점대가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문항 자체의 객관식 문항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거의 28, 30문항에 가까운 문제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최소 2.5점짜리 문제부터 최대 4.5점짜리 문제까지 배점에 있어서의 좀 간극이라는 것이 축소가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쉬운 문제들은 정말 간단하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도 등장했기 때문에 실수를 함에 있어서 엄청 큰 막 점수가 크게 변동한다라는 리스크는 조금 줄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배점 문항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게 됩니다. 특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선사고등학교 통합사회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변동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아마 이번 1학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출제 범위가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선사고등학교를 1학기 동안 담당하게 되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많이 당황한 케이스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 선사고등학교가 이번 1학기 학기 초에 평가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다시 가서 물어봐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계획이었는데요. 왜 그러냐?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전부 수행평가로 가겠다. 즉, 지필고사에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평가계획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4단원 딱 한 단원만을 중간고사에 내고 5단원 딱 한 단원만을 기말고사에 내겠다라는 평가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렇지만 대비는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딱 4단원 한 단원만 수업을 하고 심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말고사 역시 5단원 하나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4단원 한 단원만 중간고사를 출제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점자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만점자가 거의 10몇 명에 가까울 정도로 나오게 되고, 실제로 저희 반 수강생들 중에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만점을 받게 되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평가 계획이 무너지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종료되고 기말고사의 시작 시점에 갑작스럽게 이 평가 계획은 뒤집어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부터 갑작스럽게 평가 계획이 바뀌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기말고사에 갑자기 2단원부터 5단원의 내용을 모두 출제하겠다는 기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학생들은 5단원만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 역시 5단원만 준비하던 와중에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2단원의 행복 파트, 3단원의 기후, 그리고 자연재해 파트, 4단원의 뒤쪽에 문화 상대주의 파트, 더 나아가서 5단원 전체까지가 다 기말고사에 출제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전체적인 등급 컷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중간고사에 만점을 받았더라도 기말고사에서 미끄러진 친구들은 갑자기 2등급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역시 우리 2학기를 마주할 때의 선사고는요, 아마도 제가 볼 땐 높은 확률로 수정된 계획을 2학기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학기에 다시 한번 평가 계획을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추석 연휴가 존재합니다. 추석 연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고사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길어봤자 7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평가 계획을 2학기에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사고등학교는 아마 2학기에도 똑같이 여러 단원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2학기 정규반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평이한 난이도와 날카로운 변별 문항인데요. 방금 제가 평가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점자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만점이 당연한 수준의 중간고사가 출제가 되었고, 이 결과 등급 변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말고사는 다소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도 쉬웠습니다. 기말고사 난이도 매우 평이했고요. 와중에 변별 문항은 날카롭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료는 교과서 탐구 자료에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현황을 줍니다. 자, 이 자료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요. 우리나라가 현재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등장하는 자료인데요. 생뚱맞게 문제에선 갑작스럽게 이 그래프 내부에 저 수치들을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율이 증가한 것과 실제 인원이 증가한 것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면서 평이한 자료를 내줘놓고 갑작스럽게 변별을 하기 위해서 심화 문제를 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교과서 외적으로 교과서에 담겨있지 않은 인구 공동화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함께 심화자를 출제하게 되면서, 즉 교과서와 교과서 외적인 학습지나 다른 탐구 자료까지 모두 살펴보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즉 이러한 디테일이 갖춰진 학생만이 조금 어려워진 시험에서도 변별 문항을 쉽게 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출제 경향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학기에 들어가면서 선사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크게 기본과 심화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사회 2로 넘어가게 되면요, 개념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다져서 못해도 80점은 만들 수 있는 스스로의 상태를 끌어올려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사회 2 역시 심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너무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심화 개념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심화 개념 대체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냐, 실제로 사례가 있냐, 적중했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저희 수업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에는요 3단원 기후 파트가 출제가 되었고요. 기후 파트에서 심화 개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쾌펜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기후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후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바로 심화 개념이 됩니다. 즉 수능 세계지리 개념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요. 저희 정규반 수업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쾌펜의 기후 구분을 바탕으로 기후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수업을 했고, 혹시 몰라서 실제 수능 및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총 32개, 32개의 기후 그래프를 교재에 넣어서 이거 어렵다면 기후 그래프 모양이라도 외워라, 이게 무슨 기후인지 외워라 라고 학생들에게 분명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넣어둔 그래프 중에서 대부분이 전부 실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카이로의 그래프와 울란바토르의 그래프가 그대로 출제가 되면서 심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저와 함께 공부만 했다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심화 개념 대비는 결국에는 통합사회를 전문적으로 가르쳐보고 지식이 있는 사람만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게 저라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출제 경향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사료 해석을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연도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등급 변별을 시도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사료 해석형 문제는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교과서 또는 외부에 있는 사료를 끌어와서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아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걸 저는 사료 해석형 문제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발문들이 등장합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아니면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주고서 다음 밑줄 친 무언가에 대해서 다음 선언문이 뭐냐, 다음 기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학생들에게 사료를 해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너 이거 얼마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연도 문제를 통한 변별 시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라는 건데요. 사실 중간고사까지는요, 우리 선서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출제를 안 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조선시대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연표 문제보다는 다소 사료 해석 문제, 이 왕이 누구냐, 이 제도를 한 왕은 누구냐, 또는 이런 탕평론이나 또는 어떠한 붕당, 이 붕당은 어느 붕당이냐 위주의 출제였다면요, 기말고사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대단원 3, 즉 개항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수많은 사건들의 연도가 등장하게 되고 연도에 따라서 사건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던 연도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종이 즉위하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등에 있을 때 이 각각 가나다라마 시기, 이 두 사건 사이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이러한 발표된 이러한 자료가 실제 어느 시기에 발표되었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밑에 있는 같은 경우에 지금 중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선 중립화론의 내용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나옵니다. 즉 모든 시험에 등장하는 모든 사료라든지 특정한 사건의 연도를 암기하지 않았다면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한국사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도를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사 2, 즉 2학기 한국사부터는요, 근현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부터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일제강점기는 정말 연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과 단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없다면 그냥 단순 암기로 한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알고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래서 이 사건이 나타나네라고 흐름을 알게 된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화적으로는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요 사건들의 연도를 암기하는 것도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중간고사에서 무장투쟁단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간도, 연해주 등에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독립무장운동 단체들의 이름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한국독립당, 조선의용대, 조선혁명수비대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료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구분해내는 연습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런 식으로 한국사 연표 대비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 내의 모든 사건을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아예 그냥 연표를 만드는 겁니다. 1890년부터 1900 몇 년까지 10년 단위로 끄는 다음에 각각의 연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해보고 이 순서를 외워라, 또는 이렇게 요런 애들이 동시점에 나타났다라는 등 같은 시점의 사건이라든지 순차적인 사건이라든지를 모두 정리를 해서 연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간다면 심화 문제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중간고사 대비반, 2학기 중간고사 대비반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청신호라는 교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00% 제가 모두 연구하고 직접 셀프로 제작한 자체 교재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교과서 기반으로 기본 개념을 갖추고 다양한 심화 자료를 교재 안에 녹여냄으로써 학생들이 저와 함께 차근차근 기본과 심화를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매주 과제와 복습 문제집을 통해서 출판사 기출이라든지 변형 문제를 수록을 하여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황신호라는 학생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수업 시작 전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제 체크도 하고 개별 문제풀이도 진행하고 성취도 점검도 함께 하는 거고요. 특히 누적 복습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직전에 기말고사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인 박해라는 사건부터 마지막에 일제강점기 직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매주 연도 적어라, 사건명 적어봐라, 인물명 적어봐라 라는 식으로 누적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매주 이렇게 테스트하고 실패한다면 남아서 다시 공부하고 또 과제가 나가는데 못 외울 일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함께 따라오기만 해도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다 클리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신호라는 클리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 종료 후에 줌으로 추가 진행을 한다든지 또는 학생에게 추가 과제와 고난도 문제를 배부해서 마지막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강 후기 같은 경우는 이번 1학기에 제 선사고 정규반 학생들의 수강 후기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만점 맞은 학생도 있고요. 역사 소수령 2개 빼고 모두 다 맞은 학생도 있고요. 또는 통사 100점도 나오고 다양하게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못해도 아무리 못 봐도 90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저선을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기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길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초록불에 길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 2학기에 들어서면서 통합사회, 한국사 모두 더욱더 어려워졌고 1학기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든 마음에 들게 나왔든 불안한 마음은 모두가 매한가지일 겁니다.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올리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차가 쌩쌩 달리는 이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제가 학생 여러분들의 청신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잘 본 친구들은 1학기의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아쉬웠던 친구들은 2학기의 성적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함께 2학기 저와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사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사를 맡고 있는 신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